안녕하세요. 패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번 차시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화하듯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통하며 쇼핑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1년은 라이브 커머스의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부터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전통 유통기업, 또 티몬, 위메프 등 이커머스 기업도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유통업계 비대면 문화가 강화되고 유튜브, SNS 등 모바일 퍼스트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라이브 커머스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3조 원대였던 시장 규모가 2023년까지 10조 원대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커머스의 합성어인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쇼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TV 홈쇼핑과 유사합니다.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모바일 기반 거래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컨텐츠 커머스, V커머스 등 미디어 커머스로 총칭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와 커머스의 결합이 있었지만 왜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일까요? 먼저 라이브 커머스는 소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쇼핑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안전하게 소비하는 언택트 서비스가 부상했지만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면서 연결을 원하는 온택트 문화가 확산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입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이커머스는 제품 검색, 주문, 구매, 배송까지 연결해 주지만 소통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해 판매자나 인플루언서에게 궁금한 점을 아주 바로 질문하고 여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안전하게 소통하며 재미를 느끼도록 합니다. 함께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던 소비자들끼리 대화하며 교감하기도 합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는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의 순으로 선호하는 컨텐츠의 유형이 변화했으며 5G 시대에 들어서며 라이브 방송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도 직관적이고 실감나는 라이브 영상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이브 영상의 장점은 현장감과 생동감입니다. TV 홈쇼핑과 유사하게 스튜디오에서 전문 인력이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많지만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하는 판매자가 증가하면서 제품과 컨텐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이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동해 수산시장의 판매자가 살아 움직이는 새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소통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현장의 그 생생함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렇게 여과되지 않은 날것의 매력은 새로운 재미를 주겠죠. 현장감은 바로 신뢰로 이어집니다.
제품의 산지, 공장, 매장 등을 둘러볼 수도 있고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제품의 속성과 품질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촬영, 편집된 동영상은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판매자가 원하는 정보와 모습만 보여주지만 양방향 소통인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질문이나 요구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품과 판매자가 경쟁하는 현대 마케팅 환경에서 진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소통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은 라이브 커머스를 촉진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기존 플랫폼의 진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지난해 런칭한 그립은 국내 라이브 커머스의 선두주자로서 모바일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라이브 커머스 전문 플랫폼입니다. 약 2,400개의 브랜드가 입점했고 하루 최대 100개 이상의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한편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잼 라이브는 퀴즈쇼 플랫폼이었지만 라이브 방송으로 퀴즈쇼에 참여하며 상품 구매까지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졌던 플랫폼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해지고 직접 구매와 결제가 용이해지면서 커머스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하면서 국내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열풍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인터넷 거래에서 타오바오, 콰이서우, 틱톡 라이브 등이 이끄는 그 라이브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0%를 넘기며 1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가입자는 2억 6천만 명에 달해 164조 원의 시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라이브 커머스의 주요 판매 제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구, 자동차, 부동산 등 고가의 내구재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 6만 명의 농민들이 타오바오 라이브에 가입해 라이브 채널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 전통 판매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획기적인 농산품 직거래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해 유통 사업자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커머스를 위해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직접적인 소통과 재미를 줄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티모는 전문 쇼호스트 및 연예인 게스트 출연으로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도 제공하며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 TV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1인 미디어와 1인 마켓을 기반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중소상공인들, 판매자와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가진
세일슈머에게 보다 유용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소극적인 수용자로 이해되던 미디어 이용자들은 선택적 미디어, 콘텐츠 이용뿐 아니라 아주 적극적, 능동적 공유자, 창작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미디어의 확산은 모든 이용자들이 창작자로서 손쉽게 콘텐츠를 생산,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커머스 맥락에서 수동적인 소비자뿐 아니라 제품을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맞게 취합, 가공하여 소비하는 모디슈머, 또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슈머가 등장하면서 1인 마켓, 즉 세포마켓이 성장했습니다. 세포마켓이란 쉽게 말하면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1인 마켓을 뜻합니다. SNS를 통해 공동구매를 포함하여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세포 단위로 유통시장이 분할되는 모습을 비유하여 세포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시장은 SNS를 활용하는 분들의 증가와 카드 결제, 카카오 결제, 네이버 결제와 같은 비대면 결제 서비스의 발달과 함께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마켓에서 직접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를 세일슈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론은 잠시 멈추고 저희 첫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쇼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TV 홈쇼핑과 유사하며 라이브 스트리밍과 커머스의 합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온택트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해 판매자가 이루어지는 1인 마켓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포마켓입니다. 자, 다시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립,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면서 판매자들은 많은 투자나 특별한 기술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매자의 관점에서 라이브 커머스는 현재와 같이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아주 실감나게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며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지역의 폭넓은 소비자층에게 다가갈 기회인 것입니다. 실시간 소통을 통해 재미와 신뢰를 주고 한시적인 할인 혜택 등을 통해 즉각적 구매를 유도할 뿐 아니라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실속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며 동영상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은 제품과 판매자의 다양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연령층도 유입하며 고객층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럴수록 경쟁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차별화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든 커머스의 핵심인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갖춰졌을 때 라이브 커머스에서 컨텐츠의 기획과 진행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다는 점에서 TV 홈쇼핑과 종종 비교되지만 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제도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TV 홈쇼핑은 방송이라는 공중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식품표시광고법 등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법 이외에도 방송법과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업체 선정, 상품 품질 보증, 광고 표현 등을 깐깐하게 심의받은 후에야 비로소 방송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라이브 커머스는 표현과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은 TV 홈쇼핑과 동일하지만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욕설, 음란, 사기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사후 제재가 가해질 뿐입니다. 책임도 오픈마켓에 가깝습니다.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통신 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통신 판매 중개자여서 상품에 대한 책임도 거의 없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상품을 샀다가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는 플랫폼이 아닌 입점 판매자와 직접 다퉈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저마다 소비자 보호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규제 공백이 드러난다며 정작 막대한 환불, 배상이 요구되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없다며 빠져나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규제 공백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과기부 역시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쇼핑 라이브의 수수료는 거래액의 3%로 카드 수수료와 네이버 쇼핑 수수료 등 별도 수수료 5.7%를 더하면 8.7% 정도입니다. TV 홈쇼핑 수수료가 대략 30% 정도로 책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저렴한 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가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쇼핑 라이브가 출시된 지 6개월 만에 누적 시청뷰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쇼핑 라이브 거래액은 지난 12월 한 달간 200억 원을 초과했으며 쇼핑 라이브 누적 구매액 역시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시공간이나 비용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차별점을 갖췄습니다. 서비스 초창기 대면 판매자는 7배 증가, 누적 라이브 콘텐츠 수는 2만여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쇼핑 라이브 판매자 중 80%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차지해 올해도 고속 성장이 전망됩니다. 네이버는 라이브 커머스 성장 가도에 중소기업이 주축으로 올라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술과
교육 지원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이후의 데이터와 단골 관리 기능 등 판매자를 위한 다양한 툴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통합 결제 수단인 네이버 멤버십, 쇼핑몰 솔루션, 스마트 스토어 등 여타 메인 서비스와 연계되며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포털 통합 검색으로 라이브 방송을 노출한다는 점에서 판매자에게 매력적입니다. 이용자가 네이버 검색창에 상품을 검색하면 쇼핑 라이브 관련 컨텐츠가 함께 제공되는 시기입니다. 유통업계의 대응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이 어깨를 흔드는 경험을 하면서 유통기업과 플랫폼이 흐름을 읽고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매장 방문 손님이 줄어드니 실시간 영상을 통해 매장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몇 년 전에도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가 있었지만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다면 이젠 너도 나도 뛰어들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모바일 기반의 트래픽을 쌓아놓은 양대 포털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커머스 기업과 달리 포털은 트래픽 자체가 수익이 됩니다. 트래픽이란 통신망을 통과하는 정보의 흐름으로 통신망과 통신기기를 점유하는 시간으로 그 양을 나타냅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저희는 네 번째 퀴즈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세포가 분열하듯 개인 단위로 잘게 쪼개지고 있는 시장인 세포마켓에서 판매자를 가리키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셀 휴머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통합 결제 수단인 네이버 멤버십, 쇼핑몰 솔루션, 스마트 스토어 등 여타 메인 서비스와 연계되며 시너지가 발생한 네이버가 출시한 라이브 커머스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쇼핑 라이브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퀴즈입니다. 통신망을 통과하는 정보의 흐름으로 통신망과 통신기기를 점유하는 시간으로 그 양을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트래픽입니다.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 커머스 정의, 특징,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커머스의 합성어인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SEO 호스트가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한다는 점에서 TV 홈쇼핑과 유사합니다. 스트리밍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모바일 기반 거래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의 순으로 선호하는 콘텐츠의 유형이 변화했으며 5G 시대에 들어서며 라이브 방송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도 직관적이고 실감나는 라이브 영상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라이브 영상의 장점은 현장감과 생동감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1인 미디어와 1인 마켓을 기반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중소상공인들, 판매자와 소비자 역할을 동시에 가진 셀슈머에게 보다 유용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